실질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실질 경기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연준 의장은 좋지 못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현재 고용에 대한 부분과 소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압박을 하기 시작할 텐데, 과연 그 측면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서 이용해 먹을 것인지가 오늘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덕 현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맥도덕 현상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묘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그 묘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한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13일 수요일 현재 시간 14시 0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이번 주가 지금 3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3일째 같은 방식의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이제 오늘, 내일 새벽이죠.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는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궁금증인 상황인데요. 지금 놓고 봤을 때, 요 구간이 있습니다. 총 1, 2, 3, 4 단계가 있는데, 엄밀히 보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졌던 부분인데, 주간 프리마켓 시장에서 시세의 좀 묶임 현상이 계속 있습니다. 두 번째, 그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변동성 한 번을 만들어내면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 외 시세는 지금 모두 배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네모 친 구간들, 이 별표 친 구간들이 시세를 만들었던 구간들이고, 1, 2, 3, 4 구간대는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월물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가요. 12월물이 이제 마감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12월이 이제 잔존거래일이 3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날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12월물 선물이 마감이 되고, 이젠 3월물로 선물이 거래일이 바뀌거든요. 3월물 거래일이 바뀌는데, 이 거래일이 바뀌기 때문에 3월물에 대해서 지금 포지션 이동 과정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간의 변동성이 유독 없어요. 주간의 변동성이 유독 없고 아예 없다고 할 정도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여파에 따라서 지금 양봉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에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 이게 나스닥 지수였네요. 요렇게 동일한 내용이고요. 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예상치를 부합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상치를 부합한 상태가 됐고,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에 좀 출렁임이 있었던 상태죠. 출렁임은 좀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CPI 때를 보시면, 지난 CPI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지난 CPI 때 변동성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물론 이제 예상치를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CPI 때 300포인트 이상을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올리는 이러한 동작을 줬었는데, 어제는 아예 CPI 때 변동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잠깐 흔들림은 존재했었지만 그 흔들림 이상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CPI 부분도 아니고, 그럼 결국 연준 쪽에 발언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준의 발언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준의 발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리입니다.
어제 CPI 지표가 좀 밍밍하게 반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CPI 지표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상치 수준에서 그냥 클로징이 된 내용이라 CPI 자체가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CPI가 임팩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흐름을 타지 못했고, 대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현 구간대에서 오히려 하방 압력을 일시적으로 받긴 받았죠. 하지만 그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가 지금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고 월물 마감 시기에 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또 올라선 것으로 보여지시겠지만, 사실 추세가 또 올라온 건 아니고 새벽에 흔히 말하는 잠풀이 파동이라고 하죠. 반여거래 파동이 좀 일시적으로 있으면서 잠깐 점핑이 좀 떴던 것. 어제 결국은 요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시세가 계속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장 마감 직전까지.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개장 때까지 시세가 한번 발휘가 되면서 주가 지금 상승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좀 부담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자체가 해석이 조금 난해합니다. 어제 CPI 쪽은 큰 무리는 없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 과연 연준 쪽입니다. 연준은 이제 오늘 나올 얘기가 사실상 매파적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고, 뭐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발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갑작스러운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발언을 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연준 쪽에서의 발언은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연준 쪽에서 발언했을 때 지금 시장이 과연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스권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 방향성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상태, 그에게는 등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매수자는 포지션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매수자는 포지션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홀드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 매수가 형성됐으면 주가가 밀렸겠죠. 왜냐하면 떠받치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반대로 매도도 지금 주가가 치고 올라온 상태라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양쪽 다 포지션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바로 결과적으로 거래량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현재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연준 이후에 매물 소화를 좀 얼마나 긴박하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연준의 발표 시간이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4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초저녁에 싸움은 일시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경계성 매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경계성 매물에 대한 테스트가 오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연준 쪽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근로, 고용이고,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유가 쪽에서의 움직임은 어제 저녁에 다시 70불을 하회해버렸습니다. 열심히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새벽에 무너지면서 70불을 하회했는데, 지금 유가 입장에서도 움직이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어찌됐든 70불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의견에는 변동이 없고요. 유가 자체는 70불을 여전히 지키고 있을 겁니다. 70불을 지키려고 할 거고. 근데 이제 이 70불이란 구간대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또 가장 원하는 가격 수준이라고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90불을 이상일 때 연준 의장이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시기였는데, 현재 70불 언더로 내려오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특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연준에서 스스로 걷어치운 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유가 쪽에서는 안정세를 취했기 때문에
연준 의장께서 발언을 하실 때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발언이 좀 제한적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결국 이제 노동 근로와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소매 판매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은 상태. 실질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실질 경기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연준 의장은 좋지 못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현재 고용에 대한 부분과 소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압박을 하기 시작할 텐데, 과연 그 측면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서 이용해 먹을 것인지가 오늘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선물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는, 흔히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시장은 초박빙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만기이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도 만기일 날 되면 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요동을 친다라는 측면,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인데, 그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추세가 눈에 띄게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추세가 꺾였던 부분을 눈에 띄게 좋아지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추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앞선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결이 다릅니다. 앞섰던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결이 다른데, 왜 결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보십시오. 좀 차트를 이렇게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때의 상승은, 이 구간대의 상승은 힘을 받아서 땡기는, 그러니까 장중이든 주간이든 야간이든 없이 힘을 받아서 땡기는 힘이 있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대부터는 매물 압박을 하면서 조정 테스트를 했고, 이 구간을 기점에서 조정 체크를 2번 이상 정도 하고 있던 상태. 근데 뜬금없이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반등을 했는데, 분명히 주가의 위치로만 놓고 보면 고가를 갱신한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치가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죠.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고점을 갱신을 했지만 이 고점을 갱신한 과정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단식이라고 말하기도 무할 정도로 주간의 변동성을 완전히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힘을 응축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이 힘이 응축돼서 지금 4일째 정도의 흐름을 보였는데, 힘을 쏟아 올려서 급등을 시켜도 그만인 상태인데 그렇지도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다?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 공교롭게도 내마녀의 날 바로 직전에 연준이 기다리고 있고, 연준은 이번에 멘트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단발적으로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을 긴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특히 오전에는 요즘 거의 매매할 게 없습니다. 오전에는 뭐 일할 것 자체가 없고, 오후 3시는 넘어가야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집중을 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물이 마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번 월물이 끝나면 다시 HTS는 바꿔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때문에 지금 이제 월물이 마감된다는 점은 차관을 하셔서 미리 3월물을 거래를 하셔도 관계가 없고, 아니면 12월물을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셔도 관계가 없고, 만기를 안 해보신 분들께서 만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부담을 가지고 계신데, 만기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만기입니다. 만기. 끝난다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지수가 3월물이 16,608이거든요. 16,608이고, 지금 12월물 선물이 16,397이에요. 약 200포인트가 지금 좀 넘네요. 200포인트 조금 넘습니다. 얘가 좀 더 비싸요. 그냥 비싸다는 것 뿐인 거예요. 가격 차이가 뭐 의미 없어요. 흐름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월물에 대해서 좀 압박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 끝나면 어차피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얘로 그냥 거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너무 유념하실 필요 없고, 월물이 교체된다 다음 주부터, 그 점만 주목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연준 준비 잘 하시고, 지금 시장이 묘한 움직임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묘한 움직임을 줄 때가 항상 어떠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구간, 맥도덕 현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맥도덕 현상 마무리가 됐고, 지금 묘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그 묘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화생한 송 대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